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 인사하시네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유승민입니다. 네, 저 진료원장 유승인. 네, 안녕하세요. 이의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료과장 박진입니다. 네, 여자 선생님 인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내과 고석영입니다. 네, 고과장님까지. 요즘 A형 간염이 유행이잖아요, 과장님. 네. 네, A형 간염 얘기 잠깐 좀. A형 간염은 기본적으로 입으로 전염이 되는 질환이고요. 상당히 전염이 잘 될 수 있지만 뭐 공기나 그런 걸로 전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A형 간염 환자의 대변이나 대변이 묻은 어떤 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손을 안 씻었다든가 그럴 때 그거를 만져서 그게 또 입으로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전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주의하시면은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A형 간염은 한 번 걸리면 항체가 보통 생기는데 되게 우리나라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항체가 많고 어리신 분들은 항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우려가 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은 항체가 대체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A형 간염 어렸을 때 예방접종에서 항체가 있으면은 당연히 안 걸리죠. 네, 대체적으로 안 걸리고요. A형 간염은 그럼 내가 어쩔 때 A형 간염이냐 하면은 처음에 보통 감기 증상으로 와요. 그래서 감기는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데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구역질하고 구토하고 갑자기 황달이 생기고 즉 얼굴이랑 눈이 노랗게 되고 검사해 보면 간 수치가 굉장히 뭐 몇백 이상 어떤 분들은 1000 넘게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2주 전쯤 뭐 열흘 전쯤에 나는 감기를 한번 심하게 걸렸다가 나선 적이 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검사를 하면 A형 간염을 확진할 수가 있고요. 네. A형 간염은 다른 치료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낫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너무 이제 구역질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를 입원해서 할 수가 있고 전격성 간염이 걸려서 간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A형 간염에 걸렸다 하면은 입원 치료를 초반에는 좀 받고 안정화되면 퇴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무섭네요. 전격성 간염. 네, 전격성 간염이 되면 이제 굉장히 드문데 가끔 가다가 전격성 간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되고 간 이식을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때 A형 간염 예방 접종에서 항체 있으면 안 걸리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어렸을 때 A형 간염 접종을 확실히 해서 항체가 생긴 게 확인이 됐으면 거의 안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어떤 그 생활을 속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저희 나이쯤 되면은 사실은 다 항체가 있다고 보는 게 좋죠. 이게 사실 나이가 40 넘으신 분들은 항체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살 이상이면 거의 항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위생이라든지 나라가 선진국가 되면서 A형 간염에 자연적으로 노출됐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젊을수록 A형 간염의 자연적인 항체 형성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형이 A형이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죠? 좋은 질문. 굉장히 애들이 궁금해한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의외로 그거를 처음 받은 질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네네. 네, A형 간염은 이제 바이러스 타입이고요. 우리가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 하듯이 그런 거 혈액형과는 이제 무관하죠. 질문 없으시면 네. 저희 알코올병원인데 술 얘기를 좀 하죠. 그러시죠. 그 네. 적정 음주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 음주량. 적죠. 그 보건소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적정 음주량이 남성은 한 번에 5잔이네, 뭐 일주일에 7잔? 한 번에 3잔에 7잔인 것 같은데
그럼 한 달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내로 먹으면 적정 음주라고 하는데 음.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음주에 대해서 그 의미가 없다. 좀 약간 이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물론 평균치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각자 다 그 간의 능력이 다르고 그 뇌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코올 섭취했을 때 간에서 대사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르고 똑같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뇌에서 중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성 치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딱 수치화 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 환자분들 만나다 보니까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을 지금까지 40년, 50년 드시는데 중독이 안 가는 분이 또 계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폭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잖아요. 뭐 간에서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더 빨리 이제 간경화가 오고 아닌 분들은 조금 또 천천히 오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평생 담배 폈는데 폐암 안 걸리는 분도 그런 것처럼 개인차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애매한 입장이에요. 적정 음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적정 음주량 하면은 권고하는 거 같잖아요. 그 정도까지 먹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일주일에 소주 한 병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막 강의하거나 할 때 그 적정 음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뭐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예방이 된다 막 이런 뭐 연구 논문에 대해서 언론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먹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잘못 인식을 하는 네.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마지노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그나마 유지를 하면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정도 먹으면 내 건강이 오히려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착각은 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적정 음료량이 저도 크게 이제 의미 없다고 보는 편인데요. 개개인마다 진짜 술을 먹었을 때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었을 때 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듯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정 음주량이라는 건 결국에 내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좀 즐길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술을 먹어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적정 음주량은 당연히 더 적어져야 되는 거고 정말 술이 세고 술에 취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충분히 즐기고 또 다음날 일에 영향이 없다면 그럼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기능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여부를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그 아이돌 매너 워크님이 알코올 중독하면 보통 의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건상 입원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약물 치료도 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뇌출혈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냐고 물어보셨네요. 네, 그 의지로 해결할 수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중독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의지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 뇌의 전두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전두엽이라는 애가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장기의 부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계속 드시다 보면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의지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래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술을 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내내 계속 술을 살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 술을 권하잖아요. 그리고 술 약속을 잡죠. 밤 약속이 아니라 이제 이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외래에서 시작을 한다.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의지가 발휘할 수 없는 뇌의 상태다. 그러면 시작은 일단 입원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어쨌든 약물이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덜 생각나게 해주고 술이 들어가도 폭음을 막아주고 뇌를 술로부터 보호해주는 1타 3피의 효과가 있긴 해요. 이 세 가지 효과는 갖고 있지만 시작점에서 우리가 외래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지죠, 고 과장님? 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뇌 혈관을 뭐 직접 출혈을 시킨다라기보다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 같은 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리스크 팩터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뇌출혈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 술을 마시면은 이게 다 생길 수 있죠. 췌장이 약해지면서 당뇨병도 생길 수 있고요. 혈압도 나빠질 수 있고 심장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지면서 고혈압 생길 수 있고요. 심부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술 자체가 중성지방을 굉장히 올리고 LDL도 올리기 때문에 그 고지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은 당연히 뇌출혈 가능성, 뇌경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은 그렇구나. 모든 중독의 가장 그 중독 유발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는 가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집에 핸드폰이 없는 애들은 핸드폰을 안 하고 핸드폰이 있는 애들은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부모님들한테는 관건인데 이제 이게 그 학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말고도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로는 주말에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평일에 실제로 게임이나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그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일에 많은 스케줄들이 모여 있다 보니 주말에 스케줄들이 별로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의 비는 시간을 가장 접촉하기 쉬운 핸드폰으로 하게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주말에까지 시간을 통제하는 건 부모님에게 너무 힘든 일인 건 사실이죠. 아직은 뭐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경험상 평일에 관리가 잘 되면 주말에 자기의 할 일 정도 했을 때 그 이후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큰 병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평일날 통제가 안 되고 뭐 늦게 잔다던가 평일날 과제를 못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도움이 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제 애들이 사실은 수업 끝나고 방과후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요. 그 시간에 그 학교 그 계단에 모여가지고 배그 뭐 브롤스타즈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거 하는 게 뭐 브로스타즈가 뭐예요? 이거 뭐 얘기하면 되나요? 이거 괜찮아요. 요즘 이병헌이 열심히 광고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브로스타즈? 네, 브롤스타즈. 배그는 배틀그라운드죠. 네, 이제 그런 것들 애들이 좋아하는데 애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게 일단은 사회적 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방과후로 못 가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기에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사회적인 목적으로 그런 게임들을 하는 건 우리 예전에 부루마블 했던 거랑 아니면 모여서 이거리 뭐 오재미 했던 거랑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주말에는 본인이 해야 될 과제를 다 한다면 통제하고 싶으시다면 데리고 나가세요 밖에. 어느 게 더 마음이 편할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30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피곤하신 월요일 또 같이 해주시느라 감사했고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잘 보내십시오. 네.